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19년이죠. 12월 26일 장전 시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고치 랠리에 대한 피로감, 이 부분들 때문에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0.13%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0.0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은 반대로 0.08%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7%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 증시 전망이 좀 긍정적이라던데,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3대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캔들이 좀 작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래량이 좀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전날 같은 경우 반장 일찍 조기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래량 좀 급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S&P 500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거래일 연속적으로 도지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추가적인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짧은 그런 캔들 단봉으로 좀 보이면서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양봉의 캔들에 대한 개수보다는 음봉의 캔들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좀 쌓여가고 있다, 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떠한 좀 모멘텀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 뭐 애플은 신고가를 좀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신고가 이외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여전히 이 IT 쪽 섹터, 특히나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쪽에 있어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이 부분들이 랠리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이 상승을 좀 보이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1단계 합의안에 있어서 서명 행사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합의는 확고하게 성사가 됐고 지금 현재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양국 정상이 아닌 고위급 정책자들이 워싱턴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언급을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시진핑 주석과 만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무역 합의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엿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흐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1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의 상승으로 좀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도세가 일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는데, 금융투자 쪽은 4거래일 뭐 하루 빼고 나서는 좀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이 이게 조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군들 거래소 시장에 보게 된다면 삼성전기, LG화학, 카카오, DB하이텍, 휠라코리아, 셀트리온, S오일, 하나투어, 코덱스 인버스, SK이노베이션,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삼성엔지니어링,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해줬어요. 과거에는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군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외국인 순매수 종목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조정을 염두에 둔 포지션으로 지금 서서히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 부분들을 예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종목군들은 코덱스 200TR, 삼성전자, 타이거 200, 코덱스 200, 현대차, SK 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덱스 레버리지, SK, KTNG,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종목보다는 여전히 ETF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쪽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11선 언저리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선물을 놓고 봤을 때는 11선 부근에서 지금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11선에 대한 지지,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략적인 부분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 매수에 대한 강도는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특이한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에서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큰 물량은 아니지만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야 수급 개선이 되어지느냐, 요 부분들과 금융투자 쪽과 연기금 쪽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MC넥스, 젠백스, 메지온,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덕산, 네오룩스, 파라다이스, 동진세미캠, 뷰웍스, 안랩, 모스코텍, JYP엔터, 네이처셀, 뭐 이러한 부분들 종목군들이 매수 상위에 있는데요. IT 부품 쪽과 소재에는 매수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고, 일부 제약바이오 쪽, 이쪽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IT, 그 다음에 내년도의 일정이나 이슈, 이 부분들로 인해서는 제약바이오 뭐 이쪽으로 양분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의 순매수 종목군들은 HLB, 젠백스, 메지온, 알테오젠, 위메이드, 삼천당제약, 서울반도체, AD테크놀로지, 매드팩토, 원익IPS, 파라다이스, JYP엔터,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줬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이 매수가 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중국 관련 섹터들을 좀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 뭐 많은 물량들은 아니겠죠. 많은 종목군들은 아닌데, JYP엔터,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거,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줬다라는 얘기는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 요 부분들로 인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지수는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지수 상승이 더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캔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양봉으로 치고 나갔던 데하고는 다르죠. 음봉의 캔들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상승에 있어서의 피로도가 쌓여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종목으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종가로 55,000원 기준가로 되어 있는데 11선을 하향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오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27일날 배당락이 있죠. 오늘, 내일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종목별로. 그러면 변동성 확대를 이용을 해서 매수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7일 날은 배당락이죠. 배당락에 따른 지수 하락이기 때문에 매수는 기회를 좀 활용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배당락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수는 좀 밀려 내려오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2160포인트 뭐 그 정도 그 이하권역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제는 슬슬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대형주 쪽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플레이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라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둔 그런 종목 플레이가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IT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6일 오늘부터는 매수할 종목군들을 좀 골라놓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에 방안을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좀 관심권역에서 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화장품이나 카지노, 면세점이나 게임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판단을 하시고요. 아마 오늘 내일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버텨보세요.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많고요, 올해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초에 중소형주들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소형주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중소형주는 연초 랠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초에는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